자, 여러분, 전기차 시대 다들 테슬라, 현대차 이야기할 때 정말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네오오토인데요. 과연 이 회사가 격변하는 자동차 시장의 숨은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모두가 화려한 완성차 업체에만 주목할 때 진짜 돈이 되는 기회는 종종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공급망, 그 안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기술을 꽉 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네오오토가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원래 내연기관차에 아주 정밀한 기어를 만들던 그 기술력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이제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이 감속기라는 게 뭐냐면 전기 모터의 어마어마한 힘을 바퀴에 아주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말 그대로 전기차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총 5단계로 아주 체계적으로 짚어볼 겁니다. 먼저 네오오토가 가진 기회 요인과 강점은 뭔지 보고 그 다음엔 당연히 현실적인 리스크도 점검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객관적인 숫자를 통해 가치 평가를 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최종 결론까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 바로 기회 요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왜 네오오토의 미래를 이렇게 밝게 보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강점들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오오토의 성장 스토리는 딱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함께 올라타는 것. 둘째는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정말 과감한 투자입니다. 네오오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이 유연 생산 시스템을 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차 부품도 만들고 전기차 부품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덕분에 혹시나 전기차 시장이 잠깐 주춤하더라도 곧바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부품 생산으로 전환해서 실적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똑똑한 전략이죠? 413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바로 네오오토가 자신의 미래에 베팅한 금액입니다. 이 과감한 투자가 회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 돈은 바로 전기차 시대를 정조준하는 제4공장을 짓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 제4공장은 그냥 공장이 아닙니다. 오직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부품만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 기지예요. 이건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 회사는 내연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 전동화 시대로 DNA 자체를 바꾸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자가 가져올 결과는 아주 명확한 숫자로 나타납니다. 4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회사 전체의 생산 능력, 이른바 캐파가 최대 30%까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듯이 이렇게 밝은 전망만 이야기할 순 없겠죠. 이제 네오오토의 빛나는 미래 뒤에 숨어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차가운 머리로 따져봐야 할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2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 예를 들면 국제 무역 정책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 특정 고객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나 잠재적인 주식 물량 부담 같은 것들입니다. 가장 큰 내부 리스크는 바로 이겁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76.6%가 현대트랜시스라는 단 하나의 고객사에서 발생해요. 현대차와 기아까지 합치면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결정에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안정적인 매출처라는 건 엄청난 장점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바로 오버행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오오토가 과거에 투자금을 받으면서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에요. 만약 주가가 오르면 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팔려고 하겠죠. 그럼 갑자기 주식 수가 확 늘어나면서 마치 큰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의 크기가 작아지듯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회랑 리스크를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가장 객관적인 지표죠. 바로 숫자를 통해서 네오오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네오오토가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재무 건전성인데요. 부채 비율은 75% 수준으로 아주 양호하고요. 이자 보상 배율이 7.2배라는 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내고도 7배나 남는다는 뜻이니까 재무적으로 정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자세히 보면 순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거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사업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전환사채의 가치를 회계적으로 평가하면서 생긴 말 그대로 장부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의 핵심 지표인 PER을 한번 볼게요. PER은 회사가 버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네오오토는 6.6배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들이 보통 10배 이상에서 평가받는 걸 생각하면 와, 이건 시장에서 확실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1단계 매수는 현재 주가 근처인 9,400원에서 9,800원 사이에서 서두르지 말고 분할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2단계 목표 주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3,000원까지는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단계, 리스크 관리인데요. 만약 주가가 8,800원 선을 깨고 내려가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는 계획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회와 리스크, 그리고 객관적인 숫자를 종합해서 네오오토에 대한 최종 투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장점은 아주 튼튼한 재무 상태, 제4봉장을 통한 확실한 성장 동력, 그리고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라는 점. 반면에 단점은 현대차 그룹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전환사채라는 잠재적 물량 부담,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죠.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네오오토는 더 이상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플레이어로 변신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은 그 가치를 아직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할인된 가격에 거래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 기회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4공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한 네오오토. 과연 이 주가는 미래 가치를 향해 압축된 스프링처럼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무거운 중력에 계속 묶여 있을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